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진표 총리 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본론에서 일정과 관련주 대응 포인트까지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2월 개각이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새로 임명하기 위해서 후보자를 지목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김진표 의원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둘 다 현역 의원이고 그리고 각각 적임자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서 첫 출근을 진행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총리 임명은 일주일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김진표 총리와 관련해서 논란이 1차 청와대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고서 재검토하는 액션을 취했고 결국에는 기존 방침 그대로 기존 계획대로 진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김진표 총리 임명이 거의 확실시 된 거죠. 김진표 총리 후보자도 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인지도 시기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무엇이냐? 여야의 패스트트랙 합의. 요 이후에 국회의 중요한 안건부터 통과시키고 나서 임명하는 게 올바른 수순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 내용 그대로 이번 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잠깐 끼어가는 인물이 심재철,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나경원에서 심재철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발표된 내용이 패스트트랙 합의, 여야 합의이고 2020년 예산안 통과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거죠. 논란이 되고 있었던 그리고 여야가 마찰을 일으키고 있던 공수처 법안과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여기는 완전 제외시키고 2020년 예산안 통과에 집중을 했습니다. 12월 10일 여기 지나면은 이제 본의회가 끝나고 임시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임시국회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통과시키려는 국회의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고요. 2020년 예산안 통과로 합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다음에 이제 김진표 총리의 임명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기 말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여야 합의가 진행됐고 내일 12월 10일에 통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직후에 빠르면은 12월 10일 장마감 후에 또는 12월 11일 목요일이죠. 수요일 12월 11일은 수요일이고 이제 12월 11일이나 12월 12일 목요일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김진표 총리 임명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관련주의 반응도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 첫 번째 단락이 오늘 출연이 됐죠. 기존에는 김진표 의원이 안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국 패키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하락한 이후에 반등이 진행됐고 그리고 해성산업 역시도 고점 출현 후에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고점 출현일에 하락 전환한 것까지 포함해서 5일 이후에 바로 반등이 출현됐죠. 그 다음은 누구죠? 대륙제관. 대륙제관 역시도 최근 고점 이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의 하락 이후에 2일 연속으로 반등이 출현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일정으로 따져보자고요. 오늘이 12월 9일이고 그리고 대장주로 해서 같이 볼게요. 12월 9일이고 내일 12월 10일에 예산안 통과 그리고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임명 가능성이 높죠. 왜? 바로 진행돼야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 일정이 맞춰갈 수 있기 때문에
둘이서 같은 날 청문회를 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하루 차이로 진행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문재인 대통령의 제가 판단은 같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번 주 안에 바로 승부를 보고서 그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달력으로 함께 보자고요. 예산안 통과. 여기서부터 여기 11일부터 12일 수요일과 목요일에 임명, 그리고 13일은 첫 출근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16일부터 20일 사이에 청문회. 청문회는 주 초반보다는 주 후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일주일 뒤인 18, 19, 20. 요 사이에 청문회가 진행되고, 그리고 23, 24일 중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 최종 수락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벌써 일주일 가량의 포인트가 잡혀 있고, 차트로 보게 되면은 봅시다. 이 부분은 제가 캡처를 해서 한번 따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될 건데 최근에 발생된 고점과 저점, 고점보다는 저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갈 겁니다. 왜? 고점에는 물린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진짜로 올릴 생각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연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첫 상승을 깨지 않고서, 첫 상승의 종가를 깨지 않고서 반등했어야지 그게 정상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차트 상태는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해 드리자고 하면은 김진표 총리가 이제 임명되면 총리죠. 김진표 총리가 총리직을 마치고서 경선, 아니 총선판에 거치지도 않죠. 시기가 겹치니까 이건 가능성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사퇴하고서 민주당 복귀한 다음에 대선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 경선에 오르느냐? 아, 이건 역시도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은 대선으로 가는 것도 역시나 가능성이 굉장히 낮죠. 현 정부가 판단했을 때, 그리고 민주당에서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총선용도 아니고 경선용도 아니고 최종적으로 대선 후보감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으로 푸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리 자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성과를 인정받으면은 그 다음 정권에서 대선 후보로 오르겠죠. 그 전까지는 그냥 총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추미애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추미애 관련주 재령정이나 재령산업, 우리들 제약, 우리들 휴브레인 역시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저점을 포인트로 해서 잡자라고 하면은 이제 10,000원 중반선, 1,500원이죠. 첫 장대 양봉, 첫 거래량, 대량 거래량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박스 하단, 그리고 오늘 고점 13,000원 부근이 이 박스의 최고점, 아마 다시 볼 수 없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3단으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3단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3단으로 나눠서 보게 되면은 (1,500원) 수준, 그리고 13,000원, 12,000원 초반, 그리고 11,000원 중반,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서 봅니다. 오늘은 B 위치에 와 있네요. 이걸 B로 표시할게요. 제일 상단을 A, 중단을 B, 하단을 C. C 지점에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요것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요. 그리고 임명이 진행이 되면은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것처럼? 재룡전기처럼. 재룡전기 차트를 한번 같이 볼까요? 재룡전기를 보시게 되면은 요 날이 임명일입니다. 요 날처럼 급등했다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 A 자리와
이 A 자리가 같은 흐름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그래도 한 번에 추가적인 반응을 더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자리 13,000원짜리를 돌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12,50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단발적인 이슈, 단기에 끝날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판단되고요.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하던가 아니면은 오늘 시세에 의해서 오늘 윗꼬리의 부담감에 의해서 내일 하락하면서 11,000원 이하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이렇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12,500원 위가 매도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정리를 못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이 인물은 대선까지 가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청문회 종료 전까지 청문회 실시일 그때까지는 매도해야 되는 게 맞고 제가 결정이 나게 되면은 하락한다라는 거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예시는 요거예요. 화천기계 조국 관련주로 알려졌던 화천기계로 해서 제가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잘 보셔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올렸던 게 요 날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조정이 왔다가 8월 9일 여기가 8월 9일이고요. 여기가 지명일이고 9월 9일에 임명 결정을 합니다. 청문회는 언제였었느냐? 9월 6일이었죠. 이걸 같이 볼 거예요. 9월 6일이라고 하면은 여기네요. 여기가 청문회. 그리고 9월 9일이 임명일. 그리고 8월 9일이 지명일. 이렇게 해요. 이렇게. 조국이라는 인물 자체는 법무부 장관을 넘어서서 대권까지도 볼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실세로 이제 이미지가 굳혀져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가능했지만 그리고 사퇴하는 이슈까지 없었다라고 하면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 이렇게까지 보기는 어렵고요. 김진표 테마나 추미애 테마는 이렇게까지는 어렵고 요런 단계. 조국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서 요 정도? 여기까지 못 가고요. 박스권이라고 봐주시면 되겠네요. 김진표나 추미애는 요런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급속도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연말에요.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일정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대륙재간. 대륙재간 역시도 박스권으로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내려오면 이제 4,100원 선. 그리고 박스 고가는 4,500원 정도인데 4,500원은 절대적으로 못 넘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돌파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돌파를 해서 4,600원 선 진짜로 세서 단발적으로 세서 4,800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11월 29일과 그 이틀 전처럼 3일 전처럼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꼭 대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패키지까지 마지막이죠. 한국 패키지 역시도 여기까지는 다시 돌아가기 어렵다라고 봐요. 2,500원 돌파하게 되면은 진짜 땡큐지만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2,100원으로 다시 회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데 청문회 전 타이밍에서 이 위치에 오게 되면은
짤막하게 하루 이틀? 하루짜리 당일짜리로 보면 되겠고, 청문회 전이긴 한데 청문회 직전이다라고 하면은 청문회 직전이다라고 하면은 위험하니까 최소한 비중 축소, 그리고 깔끔하게 대응하실 분들은 완전 청산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임명 직후에 이 자리에 오면은 당일, 그리고 청문회 직전으로 가게 되면은 청산 쪽으로 포인트를 잡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 요쯤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짤막한 이슈고, 마지막 단발적인 시세, 소위 말하는, 제가 그냥 흔히 비유로 설명해 드리는 설거지 자리니까 이 자리에서 괜히 이상한 포인트 노리지 마시고, 김진표 총리가 새로 임명되고 나서 나오는 새로운 시나리오, 새로운 판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계속 알려드렸던 부분이고, 그 시작을 김진표 총리가 알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해 드리면은 이 다음이 뭔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겠죠? 이제는 이 다음 요걸로 봐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관련주 매매와 그리고 12월 연말에 준비되어 있는 일정, 요거 같이 공략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톡방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주기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있고, 관련주 추천도 진행할 생각이니까, 계획이 있으니까요. 오시고요. 톡방 링크는 영상 하단 설명에, 그리고 댓글에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통해서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진표 관련주 해성산업, 대륙제간, 한국 패키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